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인도네시아 만델링 어떠세요? 독특한 향, 쌉쌀한 맛, 입안 가득 차오르는 강렬한 바디감. 특별한 커피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갈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인도네시아 만델링. 요파시 순천시장 유선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예요? 기가 존나 센. 아, 나는 뭐 저 명존세 같은 얘기인 줄 알았네요. 비슷한 거죠. 기를 되게 세게 때렸다. 이런.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이분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일 계속 하실 거예요, 맞죠? 네. 네. 도민맨에게 그 일 계속 하실 건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생각해봐라. 도민맨을 괴롭힌. 그렇죠. 네. 바로 그 유선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기가 가장 강한. 네. 기가 가장 약한 분으로는 우리 저 창원의 안경사 박상민 씨가 있고. 네. 사연을 참고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유선입니다. 안승준님과의 작별 전에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내고 싶었으나 좋게 된 일이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좋게 된 일이 생겨 룰루랄라 사연을 씁니다. 네. 오늘 아침 애인과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아, 이분이 지난번에 싸우고 나서 좋은 한 주 되세요라고 문자 보내신 분이죠. 좋아요. 유선 씨 애인 좋아해요, 저는. 네. 애인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왔고 오늘인 토요일 오전에 저는 출근해야 했거든요. 출근 시간이 늦은 편이라 11시에 출발해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주말 아침에는 느지막이 함께 브런치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오늘은 바게트 안에 치즈를 넣고 버터에 구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바게트를 들고 한 손에는 빵칼을 들고 바게트에 배를 갈랐습니다. 근데 하루 지난 바게트라 그런가 딱딱하고 질겨서 바게트의 겉을 지나 빵칼은 바게트를 잡고 있던 제 손가락 끝부분을 썰었습니다. 오늘 부상 사연이 좀 많네요. 빵칼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칼이라기보다는 톱니가 있는 스타일의 칼이죠. 빵칼은 대부분.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던 빵칼은 케이크를 자르는 피부를 자르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빵칼은 안 그렇죠. 네. 피부를 잘라도 굴곡이 심하게 잘라서 다시 붓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능력이 있는 빵칼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싱크대에 서 있던 저는 식탁에 앉아있던 애인을 바라보며 큰일 난 것 같아요. 라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애인은 깜짝 놀라 제게 와서 무슨 일인지 살핀 다음 집에 있던 구급 키트를 꺼냈습니다.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끝이 와, 두 개를 동시에 썰었군요. 야,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할 수 있는,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두 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아휴. 특히 두 번째가 심하게 베어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구급 키트에는 코로나 이후에 남은 온갖 종류의 감기약과 진통제는 있는데 밴드나 거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인이 밴드를 사오겠노라고 얘기했고 저는 지혈을 위해 손가락을 꾹 눌렀어요. 몇 분 동안 지혈이 안 돼서 의아했는데 상처 부위를 꾹 누른 게 아니라 상처 아래 부분을 눌러서 마치 피를 빼는 듯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상처 부위를 꾹 누르니까 지혈이 되었고 심하던 네. 통증도 괜찮아져 다시 바게트를 썰기로 했습니다. 네. 바게트를 다시 썰다가 또 손을 벨 것 같았지만 설마 또 베겠어? 진짜 또 베면 웃기겠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바게트를 베었는데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류의 영화들은 약간 주성치 영화라든지 그죠? 뭐 총알탄 뭐뭐뭐류라든지 맞아요. 네. 이게 예능으로 가면 오은영 박사를 만나야 되는데 영화로 가면 주성치 감독입니다. 그렇죠. 또 몇 세? 약간 그 특유의 아유 경쾌한 성조. 이렇게 와 정말 잘. 아니 중국말이 아니라 주성치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봐요. 표준 주성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표정 있잖아요. 또 잘렸어 뭐 이런 느낌. 그런데 나오는 피의 양이 이전과 차원이 달랐고 언뜻 본 상처는 살점이 달랑거리는 듯한 모양새를 한 것 같았습니다. 네. 어휴. 애인이 집에 도착하고 또 손을 베었다는 저의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했어요. 당신이 나갔다 온 사이에 하나를 더 베어놨다. 네.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물밖에 못 내놓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다 쳐들어오냐. 네. 네. 또 착한 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그냥 나가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냥 옆에 있을걸. 그거 얼마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건사 좀 잘해 이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씻고 다니고 해야 되는. 지금은 이제는 에이드 킷으로는 뭐가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괜찮아졌길래 다시 바게트를 썰었는데 또 배웠어요. 라고 덤덤하게 말했는데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저는 패닉 상태로 평생 피가 안 멈추면 어떡하냐며 대성통곡을 하고 그럼 그 평생이 아주 짧아지겠죠. 네. 이 상황이 웃겨서 웃고 정말 울다 웃다 반복했어요. A는 10분쯤 지났으니 더 지혈해보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40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당황하셨죠? 네. 40분간 지혈이 안 되는 건 좀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져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장이 카페라 손 쓸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 일을 쉬어야 한다고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렇죠. 토요일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한 직원이라 손님이 많은 주말에 제가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서 일단 최대한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바빠서 토요일에 병원 겁나 가죠. 칼에 베었는데 지혈이 안 된다니까 간호사 선생님은 여기 응급실이 없어서 다른 환자들이랑 같이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과는 달리 접수를 하자마자 제 이름을 불렀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네. 양손에 피가 잔뜩 묻은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의사 선생님께 지혈이 안 된다 하니 일단 베드에 누우라 하시더라고요. 베드에 누워서 손을 내밀고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베인 새끼손가락은 봉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드코어 경기를 앞둔 레슬러들은 종종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그렇군요. 피가 묽어지죠. 피가 묽어집니까? 네. 혈전을 막는다는 좋은 뜻이 있지만 그렇죠. 피가 너무 묽어져서 베었을 때 출혈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경기하는 입장에서는 비주얼적으로 좋다? 비주얼이 세지죠. 헐. 예. 오피셜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아예 오메가3를 장복하는 사람들도 서로 있다고 하죠. 내 피를. 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맑아지고 혈전을 막아주는 건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상시 습관 때문에, 지혈이 좀 늦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봉합을 하면 손 쓰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냥 봉합하기가 싫기도 해서 봉합 안 하고 지혈해 주실 순 없냐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실 방법을 찾아주실 거라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던져본 건데, 잠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더니 의사 선생님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라는 겁니다. 안승준은 이렇게 읽으니까 쑥담배를 가져오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다른 연기예요 이건. 네. 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 스킨밴드 작게 잘라서 주세요 라고 하시더니 네. 상처의 양쪽 살을 가까이 당긴 후 그 위로 얇고 긴 테이프를 여러 개 붙여주시더라고요. 가벼운 상처 이렇게 많이 하죠. 맞아요. 붙이시면서도 의사 선생님 이게 될까? 지금 끝에 물결 무늬가 있기 때문에 라며 노래처럼 혼잣말을 하시다가 이게 될까? 안 되네. 스킨밴드가 또 있나? 이러면서 날렸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보면 우연히 또 마음속에 있더니 뭐 하다가 이렇게 3개나 비었을까?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있죠. 네. 의학 노동자들이 보면 뭐야 이거 마취한 줄 알고 마취해서 상처를 탓하고 막 네. 나 깨 있는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지혈되면 봉합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셨고 잠시 기다린 뒤에 확인하니 지혈이 됐더라고요. 야. 오늘 하루 동안은 손을 쓰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통증도 가셨고 지혈도 되어서 일을 할 요량이었는데 갑자기 손을 쓰지 말라시길래 그럼 봉합을 하면 손을 써도 되나? 진짜 손이 많이 가는 환자입니다. 진상이라는 방문이 있으면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아주 선한 얼굴을 하고 여기 무슨 방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손 써도 되는 방인가? 이러면서 라고 여쭈어봤고 선생님은 저만의 착각이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저를 째려보시면서 의사 선생님 당연히 안 되겠죠? 라고 말하셨습니다.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을 베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니트릴 장갑을 끼고 일을 했습니다. 네. 예, 쓸모가 있죠. 어쨌든 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장갑을 꼈어도 사실은 물리적인 접촉이 많아지면 위험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자꾸 나도 몰래 자해하게 되는 똥멍청이 아니신 거예요. 계속 키친에 붙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쩌다 생긴 일인 것 같긴 해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장갑 안으로 물이 약간 들어갔는지 땀이 난 건지 8시간이 지난 뒤 땀난 겁니다. 네. 땀난 겁니다. 제가 이 니트릴 장갑을 집안일 할 때 정말 즐겨 쓰거든요. 그렇군요. 1시간이면 쪼글쪼글해집니다. 8시간이 지난 뒤 장갑을 벗으니 목욕탕을 다녀온 것 마냥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환부에는 물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 다행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게 상처 봉합에, 그러니까 아무는데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네. 너무 웨트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랬겠지만 안타깝네요. 집에 돌아와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바게트는 피가 묻어 있어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사연은 이상입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모기 같은 게 나를 너무 괴롭힌 모기 잡으면은 막 라이터로 하고 막 이런다고. 막 꼴도 보기 싫으니까. 혐오. 그냥 버렸습니다. 바게트 혐오는 없네요. 제가 불에 태워버리고 싶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바게트를. 제가 아는 최악의 모기 혐오는 모 작업실에 계시던 형들이 모기를 전기 지옥으로 잡은 다음에. 그치. 그 시신을 모으는 거였어요. 맞아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그래서 네. 그걸 열죠? 그럼 전쟁의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난 왜 이렇게까지 소일거리를 이런 걸 해야 하느냐. 예. 네. 부당함에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게트 빵은 그러게요. 딱딱해지면 뭐 돌멩이와 같으니까. 네. 칼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게트 빵 조심하셔야겠네요. 정말 썰 때.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시려고 잡고 썰잖아요. 빨리빨리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그때 망하죠. 예, 잘. 식재료 중엔 저는 당근을 썰 때 굉장히 손을 크게 빈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당근도 조심하셔야 돼요. 당근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채 썰 때 밑바닥을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썰입니다, 저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동그란 채로 쓸면은 픽 나갈 때가 있거든요. 당근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가짜 물건을 파나요? 아무튼 뭔가 살짝 비껴갈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손을 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크게 빈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봉합이란 게 결국 꼬맨다. 우리 흔히 말할 때 꿰맨다의 문제였을 텐데 어느 정도는 또 요청을 하면은 꼬매지 않고 그냥 이 스트랩으로 해주는 수도 있나 보네요. 방법은 다양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 틀리면 이제 환자 책임지는데. 그렇죠. 의사는 그래서 눈썰미가 좋아야 되죠. 감이 좋아야 되고. 이 사람은 붙을 것 같다. 혹은 이 사람은 안 붙어도 너무 큰일은 나지 않겠다. 혹은 그 다음번 기회가 있거나, 이 사람은 안 붙었을 때 진상을 떨지 않겠다. 지 책임이라고 생각하겠다. 등등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 아무튼, 유선 씨. 네. 큰 일을 겪으셨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 쾌유가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또 죄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발등에 꽂혔나요? 아니죠. 원래,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꽂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뺀 다음에 또 꽂히죠. 그렇죠. 뽑지 마! 이러고 다시 꽂고. 미안하면서 다시 있던 자리에 놓고. 근데 그건 확실해요. 이게 괜히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느리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발을 어떻게 치웠는지 아직도 용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막판에 발을 치웠어요. 치웠다고? 네. 근데 떨어질 때 뾰족한 부분은 먼저 떨어지던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죠. 아니죠. 그렇게 그래요? 하지 않으려고 무게중심을 이렇게 그 뒤쪽으로 물론 썰 때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도 그걸 계산하지 않을까? 그걸 계산까지 한 놈이 떨어뜨려? 왜 나한테 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그렇게 똑똑해 보이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식탁의 일반적인 높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실험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진 않으려나? 떨어질 때 그래도 어쨌든 안전하게 떨어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워본 적은 없는데 칼을 바닥에 몇 번 떨어뜨려 봤거든요. 항상 뾰족한 데로 갑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아직까지 제가 살아남아 있긴 한데 네네. 한 번도 칼에 안 닿고 예. 부엌 다행입니다. 조심하시고. 네. 유선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